안녕하세요. 최강론술 이모의 프로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인공은 중앙대입니다. 중앙대가 다음 주부터 모의논술을 실시하죠. 그래서 모의논술에 지원한 학생들 혹은 지원하지 않았더라도 중대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을 위해서 오늘 중앙대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중앙대가 논술로 아이들을 어떻게 뽑고 있는가. 두 번째, 작년도 기출을 풀어드리면서 중앙대 접근법을 설명드릴게요. 세 번째, 그래서 올해 모의가 어떻게 나올 것이며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화면 보시죠. 중앙대 모의 논술입니다. 중대는 수능 최저가 있어요. 수능 최저가 있어서 작년까지는 뭐 비슷해요. 올해도 국수영탐 3합 6인데 작년과 차이는 작년에는 두 과목 평균을 받고 올해는 탐구에서 한 과목만 반영합니다. 여기 조금 차이가 있죠. 그리고 전형 요소가 논술은 똑같습니다. 70% 반영하고 교과 20은 이렇게 반영이 돼요. 사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교과가 20% 반영된다는 건 공개가 됐지만 점수를 어떻게 깎아 나갈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건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이건 작년 자료긴 한데 올해도 비슷할 것 같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1등급 20점, 2등급 19.9이면은 거의 안 까죠. 거의 까내려가는 게 없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 7등급까지는 괜찮습니다. 19.9는 19.20까지 괜찮아요. 왜냐하면 20점 만점이니까. 1점 미만 감점은 큰 의미가 없고요. 8등급은 좀 위험해지겠죠. 9등급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7등급까지는 실질적인 감점이 없으니까 이게 걱정 말고 내신 빈곤층 학생들도 충분히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죠. 중앙대 작년 기출 분석이 있어요. 얘네가 세 문제를 봐요. 세 문제인데 세 문제 중에서 1, 2번 문제는 포맷이 동일하고요. 3번만 인문과 그 다음에 이제 경영 쪽이 갈려나가요. 제가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1번은 40점짜리를 봅니다. 1번 40점이고 분량은 똑같아요. 항상. 그래서 작년에 인문 두 가지 파트가 있었고 경영 두 가지가 있어요. 지원자가 많다 보니까 학교에서 한 번에 시험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인문을 두 개 쪼개 보는 거고 경영은 두 개 쪼개 보는 것 뿐인 거지 문제 유형이 다르진 않습니다. 사실상 1번은 이 네 가지 파트가 유형이 똑같았어요. 그리고 얘네는 문제가 동일한 이유는 시간대가 같기 때문에 학교가 문제를 재탕한 거죠. 자, 보시죠. 얘네는 일단 물어보는 게 두 개예요. 위에 문제 볼까? 이쪽에서는 계기와 깨달은 것을 쓰라 그러고 두 번째는 이유와 변화를 쓰라 그러고 세 번째는 방식과 결과를 쓰라 그랬어요. 항상 두 개씩 물어봅니다. 예전에 하나 물어봤고 두 개를 늘었어요. 쓰는 포맷은 하나의 완성된 글로 써라. 완성된 글로 쓰라고 하는 건데 완성된 글이 뭘 의미하는 거냐? 완성된 글은 글이 서본결로 구성된 거를 우리가 완성된 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답안 쓸 때도 항상 서, 본, 결이 구성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답안 한번 어떻게 쓰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다보기 기니까 첫 번째 거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인문사회 1. 이 문제. 즉, 가나다라를 계기와 깨달음에 대해서 하나의 완성된 글로 써라. 그럼 답은 어떻게 쓸 거냐? 일시답안입니다. 서, 가운데가 본, 나머지가 결이에요. 그러면 서로는 정해져 있어요. 이 파란 글씨는 고정입니다. 파란 글씨는 최신문 가나다라는 뭐뭐뭐뭐뭐에 대해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거의 복사에 붙여넣기 하면 되는 거예요. 뭐만 바뀌냐? 그때그때 빨간 거 두 개만 바뀌는 거죠. 계기하고 깨달음. 올해 주제가 계기 깨달음이면은 최신문 가나다라는 계기와 깨달음에 대해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게 서론이에요. 그리고 가나다라를 차례대로 씁니다. 순서 바꾸지 않아요. 가에서 이게 계기고 깨달음이다. 나에서 이게 계기고 깨달음, 다 계기 깨달음, 라 계기 깨달음을 병렬적으로 나열을 해요. 조금 주의할 건 옛날에는 계기가 하나인 경우 있었거든요. 옛날엔 계기도 하나고 깨달음도 하나였어요. 요즘은 계기도 두 개 이상, 깨달음도 세 개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많아봤자 세 개, 네 개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계기 하나, 깨달음 하나지만 두 개 이상 나올 가능성이 꽤 높다는 것도 알아는 두세요. 결론은 뭘 쓰냐 그러면 결론은 그래서 읽어보시죠. 결론적으로 주인공들은 타인의 조언, 이게 가고 타인의 삶의 태도, 나, 진정과 호의, 다, 타인의 파렴치함, 이게 라입니다. 즉 가나다라를 엄청 짧은 키워드로 보여줘요. 이렇게 계기가 네 가지가 있고 그럼 깨달음은 뭐냐? 삶의 지혜, 삶의 희망, 편견의 문제, 생명의 존엄성이 가나다라예요. 이런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말하면서 서, 가운데 본, 결을 쓰는 건데 이 전체가 분량이 짧아요. 560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단락에 끊어내지 못합니다. 얘네는 1번, 2번, 3번 모든 답안을 한 단락으로 구성합니다. 한 단락으로 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2번 볼까요?
2번은 배점 똑같고 분량 똑같아요. 인문 원투하고 뭐 이렇게 있는 건데, 자, 뭐 이쪽 문제는 뭐 얘랑 똑같이 베꼈어요. 한번 볼까요? 라에서 인물들을 마로 평가하고, 그럼 얘가 갖춰야 할 태도를 바사를 통합적으로 고려해서 소설하라 그랬어요. 이게 뭔 말이냐? 한번 볼게요. 문제가 3개가 나와 있는 건데, 특징이 뭐냐면요. 전반부는 평가해라, 비판해라, 문제점 찾아라. 뭐 대략 비슷한 느낌이죠. 뭘 잘못했는지 찾아봐라. 이런 게 있고, 잘못한 거 찾았으면 후반부는 갖춰야 할 태도, 필요한 자세, 필요한 조건 말하면서, 전반부는 문제점, 후반부는 해결 방안을 물어보는 문제가 종종 나오지만 늘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작년에는 네 문제가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게 뭔 소리냐. 둘이가 세트가 돼가지고 전반적인 이야기를 구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인문사회원 답안을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는 답안이 여기 있죠. 문제가 뭐였냐면은 라에 나오는 인물을 마로 평가해보고 바와 사를 통합적으로 고려해서 라가 갈 길을 제시하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 라를 보여줘요. 라는 이런 인간이 존재한다. 이 라를 마로 평가하는 거죠. 마로 평가해봤을 때 이래서 나쁜 놈, 이래서 나쁜 놈 비판 2번 했어요. 중대는 비판하라 그러면은 비판이 하나인 경우도 있지만 2개, 3개, 4개 엄청 많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비판하든 설명하든 해결 대안을 쓰든 개수가 좀 여러 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마로 라를 비판한 거죠. 그 다음에 비판하고 끝나지 않겠죠. 해결 방안 찾아줘야 돼요. 이 인물이 누구냐 이게. 획이라는 인물인 것 같아요. 획인데 나쁜 놈이죠. 그럼 얘가 살 길은 좋은 방안이 있어요. 얘가 살아가야 될 방향성이 뭐가 있는 거냐. 발을 보면 나와요. 마우스는 어디 갔니? 여기 보이죠? 얘가 이런 방식이 있고 이런 방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바에 나오는 시인이 좋은 삶을 살고 있고 사에 나오는 인물이 뭐 좋은 자세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과 이거를 얘 보여줘요. 바 보여주고 사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그래 통합적으로 고려하라 그랬으면 자 이 둘을 통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쫑알쫑알쫑알쫑알해서 라에 나오는 너 나쁜 놈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면 끝나는 겁니다. 정말 시키는 대로 그대로 적어요. 라를 마로 평가하고 바와 사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거고 이 역시 단락 구분 없이 한 단락으로 적어주는 겁니다. 2번까지는 얘네가 문제 열심히 만들어요. 근데 3번은 조금 대충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3번은 자 인문 먼저 볼게요. 인문은 20점이에요. 분량이 배점 반으로 줄고 분량은 살짝 줄었죠. 인문 1, 2를 보면 인문 1은 얘네를 차이점 비교하고 얘네를 차이점 비교해라 라고 나왔고 인문 2는 뭐 차이점을 쓰고 서술하라 그랬는데 참고로 2번 문제까지 얘네가 좀 잘 만들고요. 3번은 막 만들어요. 3번은 짜투리 문제라는 느낌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뭐 비교가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뭐 차이점 써라 서술해라 나오기도 합니다. 위에 거 한번 답안 구조 볼까요? 전반부는 아와 자를 비교하라 그랬고 후반부는 아와 자를 비교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정말 전반부에서 그래 아자 비교해보자. 쾌락을 추구하는 방식 관점에서 본다면은 아는 이렇고 반면 자는 이렇다. 밑에 볼까요? 아는 이렇고 차는 그래서 따라서 아와 차는 이런 차이점을 보인다라고 위에 비교, 아래 비교도 역시 단락 구분 없이 한 단락으로 적어주는 겁니다. 이게 인문 문제고요. 그 다음에 경영경제 얘는 수리를 보겠죠. 수리는 경영경제 1은 한 참가자가 게임에 참여해서 얻을 수 있는 최종 점수의 기대값을 구하시오 라고 말하고 이거 풀어보는 거였어요. 확률 변수 나오는 문제였고요. 경영경제 2도 비슷했어요. 게임에 참여해서 받을 수 있는 선물 개수의 기대값을 구하시오 라고 나오는 확률 문제였습니다. 확률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전반적인 부분이고 조금 디테일한 구체적인 문제 하나하나 보고 싶다 그러시면은 제가 영상 더보기에다가 이 문제와 해설 파일을 대학이 공개한 자료들을 올려드릴게요. 텍스트로 보시고서 제시문도 구경해 보면 좋은 겁니다. 참고로 중대는 제시문 개수가 좀 많아요. 많기 때문에 조금 빨리 읽을 필요가 있는 학교입니다. 시간은 120분입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거죠. 이거 어디다 써먹을 거냐. 올해 중앙대 2023, 23 모의 예상이 있어요. 모의에 뭐가 나올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 제가 모르지만 대충 알 수 있어요. 얘네 착한 학교거든요. 착한 학교는 문제가 바뀌지 않아요. 매년 주제는 바뀌죠. 제시문 바뀌지만 문제 포맷이 바뀌지 않습니다. 볼까요? 자, 올해도 이렇게 나올 겁니다. 1번은 40점, 560자로 나올 거예요. 얘네가 보시다시피 분량이 정말 빠듯하죠. 정확히 말하면은 풀마
10자. 풀마 10자면 진짜 맞추기 힘들어요. 풀마 10자가 딱 맞거나 아니면은, 몇 자더라? 뭐 25장 가지고 되게 아주 타이트하게만 분량을 주고요. 이거 벗어나면 바로 감점시켜버리거든요. 그래서 분량 맞추는 거 조금 고민해봐야 되는 겁니다. 얘네가 논술 시험 보는 대학들 중에서 분량이 제일 폭이 좁아서 빠듯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분량 자체도 작아요. 그래서 실제로 써야 될 것들은 되게 많은데 엄청 줄여 쓰면서 분량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학교가 되는 겁니다. 1번은 이게 정형화 되는 겁니다. 핵심은 가라에는 다양한 종류의 T가 나타나 있다. 그냥 읽으면 되는 거예요. 쓰는 건 뒷부분이에요. 그래서 가나다라에서 이 T와 관련된 T1과 T2를 찾아서 하나의 완성된 그룹 작성해라. 그래서 결국 우리가 답을 쓰는 거는 T1 쫙, T2 이렇게 T1, T2 정리하면은 좋은 답이 나오는 겁니다. 2번. 분량 똑같죠? 2번은 제시문 뭔가를 바탕으로 해서 제시문 뭔가를 설명해라라는 문제가 나오고요. 비판 나오고 평가 나옵니다. 작년에는 모든 문제들이 비판으로 갔지만 늘 그런 건 아니에요. 설명 물어보는 경우 있고 비판 물어보는 경우 있고 평가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 건데 크게 보면 결국은 뭐뭐 해봐! 얘를 가지고 얘를 적용해봐! 라는 일반적인 패턴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이거를 가지고서 2개 주죠. 2개 주고 종합적으로 혹은 통합적으로 고려해서 뭔가 해봐! 그래서 2번 문제 특징은 전반부도 적용을 물어보고 후반부도 적용을 물어봐요. 적용의 디테일은 다르다는 거죠. 말씀드렸죠. 설명 나올 수도 있고 비판 나올 수 있고 평가 나올 수 있고 해결 나올 수 있겠지만 결국은 적용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가 항상 전반부 후반부 쪼개지는 겁니다. 전반부 답안 절반, 후반부가 절반이에요. 앞에가 20점, 뒤에가 20점입니다. 그리고 종합적 고려는 앞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뒤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종합적으로 하라 그러면은 해줘야 돼요. 얘가 따로 배점이 있습니다. 3번은 대충 만드는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작년에는 비교가 나왔어요. 작년에는 비교가 나오는데 작년에는 문제가 전후반이 쪼개졌거든요. 근데 늘 그런 건 아닙니다. 2번은 문제가 두 덩어리로 전후반 쪼개지지만 3번은 이렇게 전후반 쪼개지는 경우도 있고 한 덩어리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비교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설명, 비판, 평가가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그래요. 그 다음에 종합적 고려는 2번은 보통은 나오고요. 3번은 거의 안 나오지만 종종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경영 경제는 20점, 분량 자유입니다. 그래서 얘네는 답 문제 보면 수리 논술이고요. 그 다음에 확통 가능성이 좀 높죠. 아무래도 인문계 문제다 보니까. 그래서 이 전반적인 부분을 보자면 분량이 진짜 빡세다. 수리 논술 적을 분량, 자유 분량이라고 말했지만 공간은 그렇게 넓진 않아요. 그래서 모든 답안들을 엄청 꾸겨서 넣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 배점, 이 분량 폭이 좁기 때문에 분량 맞추기도 어렵다. 그리고 제시문은 이거 문제집 받아보면 이게 당황해요. 왜 당황하냐면은 너무 많아요. 제시문이. 뭐 가나다라 마바사 아다차 10개네? 되게 많죠? 길이도 영 만만치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언제 다 보냐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문 길고 개수 많고 시간적으로 빠듯하고 분량도 빠듯합니다. 그래서 비교하라 그러면 비교 포인트가 여러 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설명하라 그러면 설명 여러 개, 비판도 한두 개가 아니고 3개, 4개 나오는 경우 있고 해결책 방안도 여러 개 나오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것들을 정말 꾸깃 넣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분량적으로 빠듯한 학교라는 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2번 열심히 풀고 3번 풀고 그 다음에 3번에서 특히 수리 같은 경우는 그림 그려주는 거 좋아합니다. 이게 딴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수리 논술 보는 학교들은 대부분 도표 그려주고 그림 그려주고 수식 세워주고 이런 거, 그러니까 표 그려주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짧은 공간 내에서 효율적으로 전달하기에 눈에 훅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프 그려주고 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림 그리고 싶다 그러면 열심히 그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CAU 중앙 유니버시티에 대해서 최강 논술의 설명을 드렸고요. 잘 보시고 작년 문제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올해 패턴 설명한 거 잘 기억해서 어디 갔니? 이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 있다. 중대 모의 전국 수석하고 중대 논술 전국 수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중앙대 설명을 드렸는데요. 중앙대가 진짜 좋은 학교예요. 중앙대가 문이과 통합되기 전에 문이과가 따로 분리되어 있을 때 최초 경쟁률, 지원 경쟁률은 보통 40대 50대 그랬어요. 근데 실제 수능 최저를 맞추잖아요. 문이과가 분리가 돼 있을 때 수능 최저 맞추면은 실질 경쟁률이 한 9대1 정도까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문이과 통합됐잖아요. 문과 친구들이 최저 잘 못 맞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전에 9대1이었으면 지금은 더 낮아지겠죠. 뭐 7대1, 6대1, 운 좋으면 5대1까지 가겠죠. 정시 경쟁률에 근접하는 경쟁률까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붙으면은 아주 좋죠, 이겠죠. 그래서 자,
제가 오늘 설명드린 거 학교 설명, 기출문제 설명, 올해 모의가 나갈 패턴. 중대는 아주 정형화된 학교입니다. 기출문제 패턴을 바꾸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기출문제를 잘 구경해 보시고 이번에 모의 논술 잘 보고 신나서 기운 받으셔서 올해 수시도 잘 봐서 꼭 중앙 유니버시티 스튜던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강 논술 이모의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